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슈퍼노멀, 주원규 작가가 지었고요.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입니다. 근래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는 아주 핫한 책이고요. 사람 일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중의적인 표현을 가진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막 잘 나가는 어떤 사람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 겸손하고 자만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평범하고 심지어 남들보다 가진 것 없던 보잘것없는 인생이 언젠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성공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슈퍼노말은 신사임당이라는 부캐로 더 유명한 주원규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 보통 사람, 즉 슈퍼노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구절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말들인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의 프롤로그의 제목은 성공하는 삶을 꿈꾸는 아주 보통의 사람들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독자들이 내 얘기인데 바로 내 얘기잖아 라고 반응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선천적 부자들이나 어떤 타고난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 꽤나 성공한 삶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저자인 주원규 작가는 이런 사람들을 슈퍼노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 자신도 본인이 그런 슈퍼노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그런 의도로 쓰여진 책입니다. 스스로는 엄청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꽤나 엄청난 성공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월소득 160만 원의 직장인에서 30대의 나이에 100억대의 자산을 쌓고 18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을 키워서 20억에 매각해서 지금도 딱히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저자를 보면 그 슈퍼노멀이라는 거 나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슈퍼노멀을 정의한 부분을 책의 구절을 인용해서 짧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며 수십억 원의 자산을 쌓은 사람들이 지하철 한두 칸에 한 명씩은 있다. 그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상식을 벗어난 천재도 아니다. 우리와 동일한 평범함의 범주 안에 있는 듯하지만 알고 보면 앞서 나가는 사람들. 나는 이들을 슈퍼노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슈퍼노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저자의 슈퍼노멀한 목표는 대략 50억 원 정도의 자산을 쌓거나 아니면 매달 1천만 원, 1천만 원의 수입을 버는 거로 정의가 됩니다.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을 수 있고 목표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한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것을 슈퍼노멀 프로세스의 지향점으로 삼고 이 프로세스를 5단계의 교육과정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 프로세스를 공부하면서 50억을 가진 슈퍼노멀이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인 슈퍼노멀 프로세스 5단계 이제 그 과정을 정리한 책인데 그 핵심 내용만 제가 한번 단계별로 키워드와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단계 돌연변이를 발견한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일구어낸 뜻밖의 압도적인 성과를 찾아본다. 2단계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 첫째, 사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한다. 둘째, 그중 확률에 달린 일과 실력에 달린 일을 구분한다. 3단계,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다. 실력의 영역을 구분한 뒤
학습한다. 이때 포기하려는 마음에 굴복하지 않도록 성장의 해상도를 높인다. 4단계 빈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여러 번 시도하라. 5단계 고성과를 일반화한다. 결과물의 최저값이 올라갔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다. 네, 이렇게 5단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천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책이다. 뭐 몇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주입식 자기계발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책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재능이 없어도 의지가 약해도 괜찮다. 그저 따라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성공까지는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컨셉의 자기계발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골자는 우리는 거대한 자산가들처럼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유한한 정해진 자원을 작은 시도로 쪼개서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억의 투자를 날려도 문제가 없는 수백억 수천억 원의 자산가들을 부의 매트리스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부의 매트리스 위에서 시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전 재산을 한 방에 걸어 투자하기에는 혹시라도 넘어졌을 때 맨바닥에 그냥 넘어지는 거니까 큰 상처를 입거나 아예 다시는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월급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가 아닐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의 매트리스라는 표현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매트리스가 나도 하나쯤 있었으면 싶은데 안타깝지만 저는 슈퍼노멀 프로세스를 열심히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의 매트리스를 표현한 본문 구절을 짧게 한번 인용해 드려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돈을 잃어도 두려울 게 없는 부자들을 매트리스 위에서 텀블링하는 아이들에 빗대곤 한다. 매트리스 위에서 무엇을 해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아이들은 텀블링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다. 부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억 단위의 사업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다.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맨 땅 위에서의 텀블링은 얼마나 두려운가. 우리에게는 부의 매트리스가 없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맨 땅에서 텀블링을 시도하려면 굉장히 두렵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책이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게으른 완벽주의자보다는 실패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음 시도를 준비할 수 있는 행동파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시도에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 나아가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에필로그의 제목을 무엇을 선택하든 당신이 옳다 이렇게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머리로만 생각하던 좀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좀 어설프더라도 일단은 시작을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책을 좀 읽어야지 하고 연초에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무 책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책을 집어들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파가 되시라고 이 책이 얘기하듯이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읽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으면 좀 더 재밌는 책을 찾아 나서는 다음 시도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저는 이 슈퍼노멀에 붙여서 또 이렇게 책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읽어보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본인이 그 과정을 겪고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슈퍼노멀. 폭발적 성과를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 주언규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금수저도 상식 밖의 천재도 아닌데 평범함의 범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슈퍼노멀이라 부른다. 슈퍼노멀은 사회 도처에 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도, 도서관에도, 길거리에도 있다. 자신의 성취를 티내지 않는 슈퍼노멀들은 정말로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나도 그들을 닮고 싶었다. 한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고 부탁하고 애원하며 슈퍼노멀이 되는 방법론을 구성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며 살아온 지 9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결과는 너무나도 성공적이었다. 나는 확실히 슈퍼노멀이 되었다. 나는 슈퍼노멀로 향하는 방법론을 다른 이들에게도 직접 교육하고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들도 슈퍼노멀 방법론을 적용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자신들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막연한 목표와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당신도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나, 친구, 직원이 보통 사람에서 뛰어난 보통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원리와 과정을 풀어냈으니까. 이 책을 읽은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다. 슈퍼노멀의 자리에 도달한 당신을 만나고 싶다. 프롤로그. 성공하는 삶을 꿈꾸는 아주 보통의 사람들에게.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했다.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를 피하려고 전화기를 껐다. 내가 얼마나 망했는지 사람들이 확인하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막 성장 궤도에 오른 사업을 접기로 했다. 매일같이 수억 원씩 여기저기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숨이 막혀왔다. 더 숨통을 조이는 건 지금껏 나를 믿어준 직원들을 내보내야 할 때였다. 현금 흐름이 끊겼기에 월급을 주기 힘들다는 말을 꺼낼 때는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언젠가는 꼭 다시 부를 테니 믿어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예전 영상을 찾아서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옛날 유튜브 채널 속 자신감 넘치던 주원규와 지금의 주원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모든 근육이 기능을 잃는다. 이제는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의 컴포트 존, 즉 안전지대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컴포트 존이란 한 개인의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끼는 영역을 말한다. 나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안전지대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자신감 넘치던 시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책 리뷰 영상을 올릴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일이다. 확신에 가득 차 있던 그때 안전지대는
지금보다도 훨씬 넓었다. 내 곁에는 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었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다. 또 나는 늘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안전지대의 영역은 확장을 멈추고 이내 구석에 몰려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더 글로리나 카지노 같은 드라마를 정신적 마취제로 활용하며 계속해서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할 뿐이었다.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무엇이라도 하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틈만 나면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잡다한 생각들,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적는데 골몰했다. 특히 남 탓을 한다거나 나를 자책하지 않으려 했다. 나를 원망하는 건 그래도 낫다. 타인에게 화살을 돌려 남 탓만 하는 게 최악이다. 남 탓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나 하나만 바라보는 가족과 언젠가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한 직원들을 지킬 수 없다면 내 인생은 정말로 망가질 것이다. 나는 누구 탓을 멈추기로 했다. 넷플릭스를 끄고 무작정 수영장에 나간 것도 그 즈음이다. 처음에 내 실력은 그저 동네 아저씨가 헤엄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페이스대로 내가 원하는 기록을 세워보기로 결심하고 매일같이 수영장에서 서너 시간씩 훈련을 받았다. 손을 휘젓는 횟수를 세고 턴을 하거나 발차기를 하고 물을 밀어내는 방법을 익혔다. 레인을 오갈 때마다 시간을 체크하고 호흡하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폐활량 훈련도 했다. 체계적인 강습을 받으면서 기량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런 나를 보며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왜 잘하지도 못하는 수영에 목숨이라도 건 듯이 달려드느냐고 물었다. 그들에게는 내가 더는 숨을 곳이 없으니 이제 수면 아래로 숨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였으리라. 물론 수영은 잡생각을 사라지게 해준다. 수면 아래서 너무 숨이 차면 숨 쉬고 싶다는 단 하나의 생존 본능만이 나를 움직일 뿐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런데 수영이 나에게 알려준 또 하나의 진실이 있다. 동네 아저씨 정도의 형편없는 실력도 몇 시간씩 체계적이고 고된 훈련을 받으며 노력하니 훨씬 나아지더라는 것이다. 나는 분명 수영의 영역에서는 성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추고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분명 나는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이 사업과는 별 관련 없어 보이는 수영일지라도 성장을 이뤄내고 있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나의 내면은 당장 한껏 쪼그라든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안전지대에서 한 걸음 떼야 성장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성장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던 내가 연습과 훈련을 통해 어느새 멋진 수영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나는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수영 연습에서 찾았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그로우스 존, 즉 성장지대에 들어서면 누구나 멍청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마련이다. 잘 못하는 것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음치가 매일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은 그를 괴짜로 여길 것이다. 춤을 못 추는 사람이
유튜브에 춤추는 영상을 매일같이 올린다면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찰 것이다. 그러나 성장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하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 오히려 잘하는 것만 계속하면서 안전지대에 머무른다면 어느새 도태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심하다며 손가락질 받는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주위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다시 성장지대에 들어서기로 결심했다. 방황하던 시간 동안 끄적여둔 수백 장의 메모를 펼쳐서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어떻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성장지대로 향할 수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나를 훈련하고 단련했는지 귀납적인 관점에서 체계를 잡았다. 그리고 내가 거듭한 크고 작은 성공들에는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음을 도출해내게 되었다. 나는 이 방식을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적용하여 반복 성공을 꾀할 작정이다.